이제 신바님께 마이크를 넘겨보죠. 어떤 작품 준비하셨습니까? 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마음이 썩 편치 못한 이때에 잠깐 좀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려볼 만한 사랑 이야기를 담은 영화들을 준비했습니다. 가을에 볼 만한 로맨스 영화 2편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제 좀 꽤 쌀쌀해졌죠. 네. 따뜻한 로맨스 영화 기대가 되는데 어떤 작품들입니까? 사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소개했던 영화 목록을 쭉 하면서 살펴보니까 네. 로맨스 영화를 소개 안 한 지가 좀 꽤 됐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2월쯤에 이제 AI와 사랑에 빠졌던 헐. 그녀, 네, 헐. 그 영화 이후로 아. 사랑 얘기가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 너무 사랑에 목말랐어요. 메말랐어. 네, 메말랐고 네. 조금 그래서 오늘은 좀 가을에 어울리는 그런 사랑 영화 소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로 소개할 영화는 늦가을 그리고 겨울의 정취가 묻어나는 영화인데요. OST 자체가 정말 좋기도 하고 가을과 정말 잘 어울리는 영화 원스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아마 이 영화를 보시지는 않으셨더라도 이 영화의 음악은 다들 들어보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제 음악으로 시작되는 주인공들의 이야기고 또 배우들도 실제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영화 이후 실제 사귀기도 했고 그렇다 보니까 좀 이 영화에 좀 더 감정이 잘 담겨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 사귀었어요, 실제로? 네, 실제로 이 영화 끝난 이후에 사귀었습니다. 근데 이제 헤어지긴 했지만 너무 흥미로워하시는 것 같아서요. 이런 얘기 좋잖아. 영화를 통해서 만났는데 아, 끝나고 나서 실제로 사귀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까지 야. 하고 이제 혜진아 뭐 결말은 각자의 가정을 꾸리긴 했지만 네 그렇기도 했었고 영화 음악이 또 요쯤 듣기 딱 좋아요. 그래가지고 소개를 네. 한번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영화 특이점이요. 네. 남녀 주인공들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름이 없어요. 네, 이름을 서로 한 번도 부르는 장면이 안 나오고 대화로만 이렇게 이어지는 장면이 나오고요. 오. 그렇다 보니까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도 더 가이 하고 배우 이름 나오고 그녀 이제 하고서 극중 역할 이름과 함께 배우 이름이 함께 나오는 방식으로 되는데 네. 이 영화가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뭔가 현실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뭔가 이렇게 상상을 다루는 게 아니라 좀 내 주위에도 있을 법한 그리고 이런 현실의 쌉싸름한 이야기를 다룬 로맨스 영화입니다. 네. 영화 원스 현역 뮤지션들이 연기를 맡은 진정성이 넘치는 음악 영화입니다. 아일랜드 더블린이 배경이라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영화가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남자 주인공은 음악가이긴 하지만 직업은 진공청소기를 수리하는 수리공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음악가로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좀 사람들이 대중적인 그런 유명한 노래를 대낮에 부름으로써 자신한테 관심을 끌고 그리고 밤에는 이제 아무도 모르는 자신이 만든 그리고 헤어진 연인을 잊지 못해 만든 자작곡을 부르는 역할로 나옵니다. 근데 네. 그 노래를 이제 지나가던 그녀가 마침 듣게 되는데요. 그녀는 이제 체코 사람으로 남편과 별거 중인 채로 아이와 엄마를 모시고 이곳 더블린으로 와서 길거리에서 잡지를 판매하면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가 그에게 노래를 이제 듣는 걸 듣고 나서 이제 이래저래 이야기를 하다가 수리공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우리 집 청소기 수리를 조금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집으로 와달라고 했고요. 그래서 그가 청소기를 수리하러 오자 이제 그녀가 이제 자신도 사실은 음악을 되게 좋아하고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피아노 치는 것을 매우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집에 돈이 없다 보니까 피아노를 구매하지 못했고 그리고 지나가는 이제 피아노 상점 주인의 허락으로 점심시간에만 자신이 좋아하는 피아노를 1시간 정도 연주하는 역할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음악 그리고 이루지 못한 꿈이라는 공통 분모로 급속하게 친해진 둘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는 그녀에게 이제 나는 그 잊지 못했던 나의 헤어진 연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음악으로도 성공하기 위해서 영국으로 가겠다고 하고 그 영국에 들고 갈 음반을 함께 만들어 보자고 그녀에게 제안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그녀는 음악을 사랑하기도 했고 또 그와 계속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공통 분모를 찾아가다 보니까 그도 이제 사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함께 고민하면서 음악도 만들고 직접 자기들의 목소리로 녹음도 진행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네, 함께 연주하고 노래하는 장면 더없이 아름답게 그려지는데 이야기가 이 관객의 기대대로 또 흘러가진 않습니다. 이게 이 영화가 오래 기억되는 이유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만약에 둘이 함께 이제 녹음했던 음악을 듣고
있고 함께 영국으로 향했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꿈꾸는 러브 스토리가 되겠지만 결국 그녀는 그와 함께 떠나지 못합니다. 네. 이제 음악을 하러 함께 가자고 하는 그에게 그녀는 별거 중이었던 남편이 지금 더블린으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갈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요. 네. 그래서 아쉬움에 같이 좀 저녁 식사라도 같이 하자라고 그가 이야기하는데 그녀는 만약에 그렇게 식사까지 하게 되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식사 자리에도 가지 않는 모습이 나오고 그런 그녀를 떠나보내면서 그는 이제 피아노 한 대를 그녀의 집으로 보내면서 영화가 마무리됩니다. 영화를 사실 보다 보면 사실 너무나도 현실적인 인물들이기도 하고 네. 또 엄청 극적이거나 강한 연출 없이 그들을 조용히 바라보면서 찍는 기법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이야기의 구조조차도 뭔가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은 그런 예상했던 바가 아니라 좀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뭔가 극적이지 않은 잔잔한 그런 모습들이 이 영화의 맛을 좀 더 살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음악도 실제 그 두 배우가 음악가인 만큼 연주하고 불렀는데요. 그래서 그 내용과 이 음악이 더 잘 이어진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좀 마음이 찢어져서 너무 못 볼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는 아닌데 네. 또 극적이지 않다고 해서 지루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또 계속 쳐다보게 되는 맛이 있고 나중에 봤을 때는 조금 더 몰입하고 이입해서 보는 것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렇다 보니까 마음을 좀 잘 잡아끄는 영화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쉽게 말하면 라라랜드의 인디 영화 버전이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라랜드. 네, 그래서 좀 잔잔하지만 마음속에 묵직함을 던지는 영화라서 그리고 그 음악이라서 한번 보시거나 들어보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네. 11월에 더할 나위 없이 잘 어울리는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존 카니 감독, 또 글렌 헨사드와 마르케타 이글로바 주연의 아일랜드 영화 원스였고요. 한 편 더 준비하셨다고요? 네, 이번에는 조금 더 재미난 영화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로맨스 영화가 있기는 하지만 네. 개인적으로는 좀 고전적인 로맨스 영화가 어떤 그 맛을 더욱 잘 살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지금 시대와는 약간 맞지 않는 어떤 여성상이나 이런 것들의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로맨스 영화를 바탕으로 현재의 로맨스 영화도 좀 재해석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소개할 영화는 브리짓 존스의 일기입니다. 자, 브리짓 존스의 일기. 저는 르네 젤 위거가 새해 첫날에 홀로 지내게 된 방구석에서 All by myself를 울부짖으며 립싱크하는 장면이 기억이 나네요. 네, 맞습니다. 이 노래 자체도 워낙 유명한데요. 우리나라 개그 프로그램에서 이 노래 All by myself를 오빠 만세라는 이름으로 동음이어로 같이 불리기도 했죠. 이 영화는 이제 32살의 브리짓의 이야기를 그리는데요. 엄청 예쁘고 미녀가 아니라 진짜 현실에 있을 법한 동네 이런 촌스럽고 푼수 언니 같은 역할로 브리짓이 나옵니다. 근데 그녀에게 두 명의 상대가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각 잡히고 모범 그 자체인 변호사 마크. 그리고 또 하나는 바람둥이지만 엄청 매력적인 회사 상사 다니엘 이렇게 두 명의 남자가 그녀에게 구애를 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네. 마크 같은 경우는 브리짓에게만 좀 다정한 사람이고 무엇보다 그녀를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이라면 다니엘 같은 경우는 브리짓으로 하여금 계속 끌려다니게 만드는 이를테면 그에게 맞춰야 하는 이른바 나쁜 남자였는데요. 물론 전자가 훨씬 낫기는 하지만 처음에 다니엘이 사실 마크가 자신의 애인을 빼앗았다라는 거짓말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모범생이다 보니까 브리짓과 뭐 하나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관심을 두지도 않고 자신과 맞지도 않다고 치부를 해버렸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듣고 난 이후에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 마크에게 다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오기는 합니다. 네, 그 과정이 만만치 않았던 것 같은데 영화에서 두 남성이 치고받고 싸우는 장면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게 불편하진 않더라고요. 네, 이 영화 자체가 좀 흥미롭고 재밌게 흘러가다 보니까 이런 장면들이 불편하지 않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되게 뻔한 로맨스 영화 같은데 또 이 여주인공으로 나오는 브리짓이 워낙 통통 튀는 성격이다 보니까 되게 완벽하지 않은 존재로 나와요. 네. 그래서 뭐 하나 뜻대로 되는 것도 없고 온갖 것이 다 실수투성이인 모습으로 나오다 보니까 좀 성공할까 싶으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뭔가 잘 될까 싶으면 또 실수하고 해서 계속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뭔가
다 잘 된다라는 것이 없는 그냥 일상 다반사의 모습들 영화가 이끌어져 나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연애들을 막 하면서도 마크와 잘 이어지는 것 같으면서도 브리짓이 이제 좀 다 끝났다라고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브리짓 존스의 일기라고 하는 것처럼 일기장에다가 마크에 대한 욕을 막 한 무더기로 써놔요. 근데 그걸 이제 마크가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브리짓이 막 그를 잡기 위해서 속옷차림을 막 뛰어나가면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에 이제 마크가 브리짓을 향해서 단 하나의 멘트를 날리는데 나는 있는 그대로의 당신이 정말 좋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새로운 일은 새로운 일기장에 써나가자 하면서 일기장을 선물해주는 마크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마크의 모습이 정말 멋있게 나오기도 하고 또 다니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람둥이기는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좀 매력적이기도 하고 브리짓한테 좀 쩔쩔매는 모습이 나오면서 좀 스토리 라인도 빵빵하고 배우들의 연기나 캐릭터의 매력이 엄청나서 한번 보시면 정말 즐겁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 콜린 퍼스 그리고 휴 그랜트 당대 최고의 배우들이 주연을 맡았고요. 브리짓 존스의 역에 이 르네 젤 위거의 전성기 때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명 배우들의 리즈 시설 연기를 보는 재미도 쏠쏠하죠. 네, 사실 그 영화 속에 콜린 퍼스 그리고 음. 휴 그랜트 그 젊은 시절 인기가 정말 정말 좋았고 네. 그때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세월이 무상하다라는 음. 생각이 들고 정말 재밌게 봤는데 그리고 더불어 이제 줄거리 자체가 이제 좀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혹은 사랑에 빠지면 뭔가 그 사람에게 딱 맞는 이상형이 되고 싶어서 노력하는 마음이 당연하기도 하지만 그걸 떠나서 사실 그 존재하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정말 사랑을 받는 그런 형태의 사랑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더 유명해지기도 했고 재미가 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 영화에 나오는 여러 가지 곡들이 이제 올드팝이 되어버리는 OST가 많은데 노래도 좋고 내용 자체도 유쾌하기 때문에 한번 요즘 즐겁게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브리짓 존슨의 일기까지 오늘도 좋은 작품들 함께 만나봤습니다. 이 작품들 보실 때는 스마트폰 잠시 내려놓고 가급적 큰 화면으로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교감하면서 그렇게 감상을 좀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컬처클럽 청년과 신바 우동준 신보라 두 분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